한때 잘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이 꺾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혹은 아직 인생의 진짜 황금기를 제대로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반복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예전에는 내가 진짜 잘 나갔었는데. 만약 이런 생각이 요즘 유난히 자주 떠오른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망해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대운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신호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시련을 대운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그 뒤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같은 시련을 겪고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황금기를 맞이하는 사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대운으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구독해 두시고 운의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힘들다는 건 시스템이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힘든가, 안 힘든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힘듦이 어떤 종류의 힘듦인가입니다. 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련은 그냥 고난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이해하면 이 고난은 대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시련을 겪고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나 영상을 볼 때 화질을 최대한 높여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화질을 낮은 단계에서 갑자기 최고 화질로 바꾸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영상이 잠깐 멈추고 로딩이 걸리고 지지직거리면서 화면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죠? 영상이 망가진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기 위한 전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화질이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바뀌는 구간, 즉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직전에는 반드시 버퍼링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멀어지고 일이 멈추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잘못 가고 있구나. 괜히 욕심 부렸나 보다. 그래서 다시 익숙했던 저화질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안정적이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자리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화질 영상은 빠릅니다. 끊김이 없습니다.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선명하지 않습니다. 고화질 영상은 버퍼링이 걸립니다. 불안정합니다. 때로는 멈춰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로딩되고 나면 그 선명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깨지기 시작하면 다시 예전의 안정적인 저화질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안정 속에서 더 이상의 도약 없이 살아갑니다. 버퍼링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심리학에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누군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즉 PTSD로 남고 누군가는 그 시련을 겪기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외상 후 성장, PTG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련의 크기가 아닙니다. 재능의 차이도 아닙니다. 운이 더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 시련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이건 벌이다 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훈련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차이가 이후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지금의 시련을 벌로 볼 것인지 훈련으로 볼 것인지
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왜 누군가는 그 이후로 계속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는 걸까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해석이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고난을 벌로 해석한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반면 고난을 훈련으로 해석한 사람은 이건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구나.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견디고 관찰하고 준비하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다음 내용을 이해해야 고난이 대운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백신을 맞을까요? 특히 코로나 백신을 떠올려 보세요. 백신을 맞는 이유는 몸에 좋은 걸 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적을 미리 투입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의 시스템이 미리 싸워보지 않으면 실제 바이러스가 왔을 때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컨디션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훈련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백신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싸움을 겪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인생의 고난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시련은 인생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몸이 큰 병을 못 견디듯 감당력이 작은 인생은 큰 기회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감당력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운이 와도 오히려 무너집니다. 반드시 익혀야 할 개념입니다. 명현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몸이 회복될 때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낫기 직전에 몸살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더 올라오고 기운이 더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 더 나빠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복 반응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난히 더 힘들어졌다면, 갑자기 더 불안해졌다면, 이상하게 더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변화가 실제로 시작됐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더 힘들어졌다는 느낌은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과 삶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버티면 고난은 대운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시련을 겪는 사람 중에서 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3년을 헤매고 어떤 사람은 10년째 그 자리에 있을까요? 이건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감각이 왜곡되는 구간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지고 1년이 평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상태야.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이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실제로는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6개월은 짧습니다. 1년도 짧습니다. 때로는 3년도 짧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전환은 단순히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벽지만 바르는 건 며칠이면 됩니다. 하지만 기둥을 세우고 전기를 다시 배선하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공사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빠릅니다. 하지만 내부 시스템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공사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영원히 미완성 상태로 남습니다. 전환기에는 시간 감각이 왜곡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1년이 길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긴 시간인 건 아닙니다.
그냥 전환기에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다음 내용을 놓치면 오늘 영상의 핵심을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감당력이 작은 사람에게는 큰 시련이 오지 않습니다. 큰 변화는 이미 한 번은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에게 옵니다. 한 번도 잘 나가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전환기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전환할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때라도 잘 나갔던 사람, 한때라도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 한때라도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환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는 겁니다. 시련은 벌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그건 당신이 망한 게 아니라 당신 안에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했어요. 맞는 말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 여기일까요? 이 질문 굉장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 시기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대운으로 바꾸는 데에는 이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조를 이해하고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은 개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몇 년을 머뭅니다.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이 시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머문다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기에 언제 끝나지? 라는 질문만 붙잡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이 시기에 정체성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안 되는 사람. 나는 지금 인생이 꼬인 사람. 나는 지금 실패한 상태. 이 순간부터 고난은 과정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해석을 들어도 아무리 맞는 말을 들어도 고난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은 상황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환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발생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감정이 이겁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 이 나이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포기하면 끝일까 아니면 계속하면 더 망할까? 이 감정이 왜 생길까요? 전환기는 과거의 나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데 미래의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쓸 수 있는 정체성은 사라졌고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내가 약해서 그렇다. 내 멘탈이 문제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시스템 교체 중에 나타나는 필수 반응입니다. 이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전환이 지연됩니다. 이 감정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이전 단계에서는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생을 갈라놓는 건 거창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느냐 말느냐, 관계를 끊느냐 말느냐, 이런 큰 결정이 아닙니다. 전환기에서 인생을 가르는 건 아주 작은 반응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덜 만들어졌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상황은 같습니다. 결과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다음 선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전자는 기다리는 동안 관찰합니다. 후자는 기다리는 동안 자책합니다. 전자는 시스템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후자는 자존감이 깎여 나갑니다. 이 차이는 당장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이 작은 해석 차이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90%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버퍼링 구간에서 조급해져서
아무 선택이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일단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급하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갑자기 환경을 바꿉니다. 하지만 버퍼링 구간에서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전환되는 중이기 때문에 급한 선택은 오히려 전환을 방해합니다. 명연 구간에서는 더 나빠졌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명연 구간은 회복 반응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과정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전환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 방법이 통했었는데 하지만 전환기는 시스템이 바뀌는 구간입니다. 과거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영원히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안 듣고 지나칩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기를 빨리 끝내려고 드는 겁니다. 전환기는 속도를 올린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함은 시스템 재편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이 시기를 남에게 증명하려는 겁니다.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할 수 있어. 이 증명 욕구는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세 번째,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전환기는 과거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과거를 붙잡으면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고난을 대운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천사부동산 채널답게 운의 관점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운이 바뀔 때는 상황이 먼저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정리되고 일이 먼저 멈추고 관계가 먼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운은 기존 구조 위에 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운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기에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안 되는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쓸 수 없는 것들이 정리되는 중입니다. 이 시기를 망했다고 해석하면 정리는 상실로 끝납니다. 이 시기를 전환으로 해석하면 정리는 준비로 바뀝니다. 대운이 왔는데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운은 축복이 아니라 부하입니다. 부하라는 건 시스템에 가해지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감당력이 작은 시스템에 큰 부하가 걸리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 돈을 관리할 감당력이 없으면 돈은 문제가 됩니다. 좋은 관계가 생겨도 그 관계를 유지할 감당력이 없으면 관계는 파괴로 이어집니다. 큰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소화할 감당력이 없으면 기회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먼저 오는 겁니다. 고난은 감당력을 키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운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지금 힘들다는 건 당신이 다음 단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은 반드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극적인 반전을 위한 장치로 사용됩니다. 주인공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시청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이제 끝난 건가? 주인공이 망하는 건가?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건 반전을 위한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주인공은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왜 모든 영화에 시련이 들어갈까요? 왜 시련 없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을까요? 왜 주인공은 항상 바닥까지 떨어질까요? 그건 시련이 없으면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접 겪는 건 때로는 영화보다 잔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크게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현실에 실현은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약을 만듭니다. 고난을 겪기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도약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릇, 더 넓은 시야, 더 강한 감당력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진 사람 중 일부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는 그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합니다. 자신을 재정렬합니다. 쓸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를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재설계 기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절대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은 버퍼링일 수도 있고, PTG의 시작일 수도 있고, 백신과 같은 훈련일 수도 있고, 명현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대운으로 바꾸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이 시기를 망했다가 아니라 전환 중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무너지는 걸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이 시기에 키워지고 있는 내 감당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은 다음 단계에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지금 겪는 시련을 대운으로 전환한다. 이 고난은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든다. 나는 지금 다음 단계에 있다. 이런 전환의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 신호도 계속 올릴 테니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